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유시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저희가 2016년 국제학술지 매스매틱스에 게재한 결칙을 인지하는 템넷 구조적 결칙 데이터를 다루는 해석 가능한 전 세계 모성 상황비 예측입니다. 이 연구는 데이터의 빈칸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국가별 보건 데이터를 보면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 통계가 반복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결측이 단순한 입력 오류가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환경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측값을 채워 없애는 대신 이 값이 원래 없었다는 사실까지 모델이 학습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모성 상황비 예측에 적용하였습니다. 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왜 모성 상황비 예측에서 결칙을 중요하게 봤는지, 그리고 사용한 데이터와 전체 연구 흐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핵심 방법인 DASM과 MATemnet 시간 순서를 고려한 평가와 성능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텐션, 샵, 순열 중요도, 부분 의존도로 모델이 실제 사용한 정보를 확인하고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측인지는 단순히 결측값을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값이 원래 관측된 값인지 혹은 결측값이었는지를 모델이 알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템넷은 행과 연료된 표 형태 데이터에 특화된 딥러닝 모델로 모든 변수를 항상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결정 단계를 거치며 그때 필요한 변수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이 템넷을 기반으로 결정 여부 자체도 학습 정보로 쓸 수 있도록 확장한 MA 템넷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결측입니다. 입력 실수로 값 하나가 우연히 빠진 경우와 특정 국가의 특정 통계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행정 역량이나 조사 인프라의 한계로 일부 통계가 반복적으로 수집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책이 완전 무작위 결책보다는 M&A열에 가까운 구조적 패턴일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결칙을 검증해 확정한 것은 아니고 유사한 구조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또 제목이 해석 가능한처럼 성능뿐만 아니라 판단 근거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대상은 MNR, 즉 모성 상황비입니다. 이는 출생아 10만 명당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사망수로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SDG 3.1이 직접 다루는 핵심 지표입니다. 모성 사망은 한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경제 수준, 여성 교육, 보건 의료 접근성, 정보 보건 지출, 영양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별 사회, 경제, 보건 지표를 이용해 각 국가의 MMR을 예측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성 상황비는 경제, 교육, 보건,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고 변수 사이 관계도 선형이 아닙니다. 둘째, 결측의 성격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특정 지표가 반복적으로 비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 역량이나 보고 인프라와 관련된다면 관측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도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처리 방식의 한계입니다.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채우면 모델은 그 값이 관측값인지 대체값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칙이었다는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측값과 함께 결측 여부까지 알려주면 모델이 더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검증하였습니다. 첫째, DASM, 즉 분포인지 선택적 마스킹입니다. 모든 변수에 결측 표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결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변수에만 선택적으로 결측 지시자를 추가합니다. 둘째, 이를 기존 템넷과 결합한 MA 템넷이며 여기에 엔트맥스 기반의 순차적 변수 선택을 적용하였습니다. 셋째, 성능만 보고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텐션, 샵, 순열 중요도 등 서로 다른 방법으로 결측 정보가 실제 예측 과정에 활용되는지 다각도로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케글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7개의 CSV를 국가코드와 연도 기준으로 병합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 연도 패널을 만들었고,
한 행은 한 국가의 한 연도를 의미합니다. 입력은 1인당 GDP, 정보보건 지출, 여성 중등교육 등록률, 저체중 지표, 첫 출산 평균 연령, 국가와 대륙 정보이고 목표는 MNR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수별 결측률 차이입니다. 저체중 아동 비율 약 64%, 첫 출산 평균 연령 약 61%, 여성 중등교육 등록률 약 24%인 반면 GDP나 보건 지출은 결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측률 5% 이상인 수치형 변수에만 결측 마스크를 붙였고 국가와 대륙은 인베딩으로 범주형 결측은 미상 범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전체 연구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측을 지우지 않고 정보를 보존하고 MA 템넷이 필요한 변수를 선택해 학습한 뒤 미래 연도에서 성능과 판단 근거를 함께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파란색 영역은 데이터 병합과 전처리입니다. 여러 CSV를 국가코드와 연도 기준으로 합쳐 국가 연도 패널을 만듭니다. 수치형 결측값은 중화값으로 채우되 결측률이 높은 변수에는 원래 결측이었다는 이즘 마스크를 함께 추가합니다. 빈칸을 채우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측이라는 흔적을 함께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란색 영역인 MA 템넷입니다. 전처리된 입력이 들어오면 어텐티브 트랜스포머가 각 결정 단계에서 사용할 변수를 정하고 엔트맥스로 변수 마스크를 만들어 선택한 정보를 피처 트랜스포머로 넘깁니다. 이 과정을 여러 단계 반복하고 각 단계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합쳐 최종 MMR을 예측합니다. 즉, MA 템넷은 모든 변수를 항상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변수 조합을 단계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초록색 영역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미래 연도에서도 모델이 잘 작동하는가입니다. 2016년 데이터를 최종 테스트로 완전히 분리하였습니다. 둘째, 모델이 왜 그렇게 예측했는가입니다. 어텐션과 샵을 비롯한 설명 방법과 오차 진단으로 판단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DASM을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 B, C 세 학생 중 B의 출석률만 비어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관측된 95와 85의 중앙값인 90으로 채우고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90이 관측값인지 채용값인지 모델은 알 수 없습니다. DASM은 여기에 출석률이 결측이었다는 마스크를 함께 남깁니다. 값은 채우되 비어있다는 사실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측률 5% 이상인 변수에만 적용하고 국가와 대륙과 같은 범주형은 인베딩으로 처리해 대치값과 마스크를 합쳐 최종 입력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력이 MA 템넷으로 들어갑니다. MA 템넷은 여러 결정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어텐티브 트랜스포머가 사용할 변수를 고르고 피처 트랜스포머가 정보를 정제합니다. 각 단계의 기여를 합쳐 최종 MMR을 예측합니다. MA 템넷은 기존 템넷의 희소 어텐션 정규화를 엔트맥스로 바꾸었습니다. 소프트맥스는 거의 모든 변수에 조금씩 가정치를 주지만 엔트맥스는 불필요한 변수는 0으로 두면서 서로 상관된 변수에는 함께 가정치를 줍니다. 경제, 교육, 보건처럼 서로 관련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문제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평가 방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누면 미래 연도의 정보가 학습에 섞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거 데이터만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하므로 시간 기반 분리를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학습해 2015년으로 모델의 설정을 고른 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다시 재학습한 뒤 한 번도 쓰지 않은 2016년으로 최종 평가를 하였습니다. 비교 모델은 XGBoost, LightGBM, CatBoost와 기존 템넷, 세인트, FT 트랜스포머이며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2016년 테스트 프로토콜로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 표입니다. 2016년 홀드아웃 테스트에서 MA 템넷은 MAE 약 21, 월 MSE 약 36, 월스퀘어 약 0.74를 기록해 세 비교 모델 중 세 지표 모두 가장 좋았습니다. 기존 템넷 대비 MAE는 약 16%,
얼 MSE는 약 21% 줄었고, 얼 스퀘어는 0.974로 올랐습니다. 가장 강력한 트리 모델이었던 XG 부스트와 비교해도 MA 약 15%, 얼 MSE 약 32% 감소하였습니다. 부트스트랩 95% 실내 교관으로 보아도 MA 템넷의 RMSE는 약 31에서 46 사이인데 XG 부스트는 상한이 약 122까지 벌어집니다. 이는 MA 템넷이 정확도뿐만 아니라 안정성에서도 앞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능이 좋다는 것만으로 모델이 정말 결측 마스크를 사용했을까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모델 수준의 변수 중요도를 보았습니다. 파란색은 원래 변수, 빨간색은 결측 마스크입니다. 국가 코드, 여성 중등 교육 등록률, 대륙, 정보 보건 지출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성인 저체중 유병률과 첫 출산 평균 연령의 결측 마스크도 상위권입니다. 모델이 값뿐만 아니라 관측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사용한다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다만 국가 코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가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며 어떤 정보를 많이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나의 중요도 그래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해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어텐션은 템넷 내부에서 각 결정 단계가 어떤 변수를 선택했는지 보여주고, 샵은 각 변수가 예측값을 얼마나 올리거나 내렸는지 보여줍니다. 순열 중요도는 값을 무작위로 섞었을 때 MAE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부분 의존도는 값이 바뀔 때 예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질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관점에서 같은 모델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어텐션 결과입니다. 전형 어텐션에서는 여성 중등교육 등록률, 국가코드, 대륙, 성인 저체중 유병률 등이 상위에 나타나고 성인 저체중 유병률과 첫 출산 평균 연령의 결측 마스크도 실제 선택 변수로 등장합니다. 단계별로 보면 순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변수 조합을 선택하면서 예측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어텐션 값은 변수가 MMR을 높인다거나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델이 어떤 정보를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샵입니다. 전역 샵에서는 대륙이 약 74, 국가 코드가 약 55, 여성 중등 교육 등록률이 약 52였고 성인 저체중 유병률의 결측 마스크도 약 38로 상위권입니다. 어텐션과 계산 방법이 다른데도 결측 정보가 다시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은 2016년 표본 하나를 설명한 국소샵입니다. 기준 예측값 약 205에서 최종 약 452가 되는데 여성 중등 교육 등록률이 약 230, 결측 지지자가 약 106을 더합니다. 관측된 값뿐만 아니라 관측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개별 예측에 크게 작용합니다. 추가로 두 가지 사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의 순열 중요도는 변수의 값을 무작위로 섞어 정보를 깨뜨린 뒤 오차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인 저체중 유병률의 결측 마스크가 상위권에 나타나 결측 정보가 실제 예측 성능에 기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부분 의존도는 질문이 다릅니다. 값이 변할 때 평균 예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 중등 교육 등록률이 높아질수록 예측 모성 상황비가 낮아졌습니다. 즉, 두 분석은 정보의 필요성과 모델의 반응 형태를 각각 보여줍니다. 네 가지 해석 결과를 정리하면 어텐션에서는 결측 마스크가 변수 선택에 등장하였고 샵에서는 전역과 개별 예측 모두에 기여하였으며 순열 중요도에서는 결측 정보를 섞자 테스트 MAE가 악화되었습니다. 부분 의존도는 주요 변수의 평균적인 반응 형태를 보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방향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성능 향상을 마스크 하나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고 전체 구조 안에서 결측 정보가 실제로 쓰였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장은 결측이 모성 사망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 통계가 비어 있다고 해서 그 값이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결측 패턴을 행정 역량이나 조사, 보고 체계의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대리신호로 해석하였습니다. 또 원 논문 그림 12의 대륙별 단차를 보면 전체 평균 성능이 좋아져도 지역에 따라 오차가 달랐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평균 정확도뿐만 아니라 하위 그룹별 신뢰도까지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기서 결측은 원인이 아니라 관측과 보고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저희 연구의 의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측 성능입니다. 2016년을 완전히 분리한 테스트에서 비교 모델 중 가장 좋은 MAE, All MSE, All Scare를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결측을 정보로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채우고 끝내는 대신 구조적인 관측 패턴을 모델에 명시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해석 가능성입니다. 어텐션뿐만 아니라 샵, 순열 중요도, 부분 의존도로 예측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시간 기반 평가와 재현성입니다. 미래 예측에 가까운 시간 기반 분리를 사용하고 공개 데이터 기반 파이프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구조적 결측이 있는 표 형식 데이터 예측에서 성능과 해석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첫째,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개 데이터이므로 이후 정책이나 보고 체계 변화는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국가 연도 집계 데이터이므로 국가 안의 지역과 의료시설 격차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어텐션이나 샤업의 설명은 연관성을 보여줄 뿐 인과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는 더 최근의 다양한 데이터를 확장하고 예측 구간을 함께 제공하며 고위험 데이터 희소 지역의 하위 그룹 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저희 연구는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결측을 단순히 제거하지 않고 예측 신호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보다는 보고 행적 환경을 반영하는 대리 신호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연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